문재인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한 인사. 그야말로 뭐 그 비영남 총리로서 호남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택한 것처럼 정파를 아예 넘어서는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두 가지 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유승민 심상정 전 후보의 얘기인데 먼저 박영선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 정부가 그 열린 백악관이라고 해서 10만 명 이상이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실명으로 예를 들면 사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와대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 본인이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로 유승민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에게 경제부총리 내지는 노동부 장관의 입각 제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사되려면 이런 보도가 사전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런가요?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네. 이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입각 제의가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딱 발표가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네. 사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일이 성사될 것보다는 무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김 전 의원 말씀 듣는 도중에 본인 얘기가 이제 화제가 돼서 유승민 전 후보 본인에게 물어보고 이런 그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그걸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언론에 그렇게 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생각 없습니다. 자, 끝에는 이제 제안을 받은 적도 없죠. 생각도 없다. 이게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조간신문, 한겨레 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일단 박영선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이 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경제 정책과 유승민 의원이 지금 평소에 주장했던 경제 정책이 과연 이게 맞느냐부터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부총리면 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사실 거의 총괄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놓을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민주당과 유승민 의원의 경제 정책이 과연 그 정도로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일치하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의문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제로 성사되려면 이렇게 앞서 보도가 나와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불리라고 불렸던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에게도 이런 제안이 갔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노동부 장관 제안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의당에서는 사실 아니다. 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합리적인 과정 없이 입각 명당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재미나는 거 말입니다. 네. 해당 당사자들은 펄쩍 뛰는데 국민들은 아주 발칙한 상상이다. 참신하다. 발칙하다는 뜻이 좋다. 참신하다 이런 뜻이죠. 아주 좋다 이런 뜻으로. 원래는 나쁜 뜻이에요. 발칙하니라는 말이. 네,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참신하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여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야당은 여당에서 견제 감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정부 여당이 실패하기를 기원하는 게 야당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쟁의 싸움만을 하지 말고 네. 경제나 민생, 안보 문제에서는 윈윈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연정까지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입각 참여를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민생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앞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 룰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정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정당 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협약이라던가 뭐 그 합의 이런 것까지 필요 없지만 아무튼 개인이 그런 그 요청을 받았으면 정당 본인 소속한 정당에 그 협의는 가는 과정은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해당 당사자는 펄쩍대지만 국민들은 아주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 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야당, 이제 야당이요, 당이 분명히 여러분 바뀌어가지고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야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반응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야당 의원을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야당 내부 분열을 노린 수준 낮은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말로는 야당과 협력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벌써부터 이러한 수준 낮은 정치 공작이나 꿈꾸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치와 연정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연정 협약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장관직 몇 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연정 협약 없이 내각에 참여할 야당 의원들도 없을 것이며 그런 정치 공작에 넘어갈 의원들도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야당은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네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네. 거예요. 당대 당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을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야당에 지금 야당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들을 입각을 시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입각시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합리적 과정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대 당이 그럼 우리가 함께 국정을 함께 동반자로서 가자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당대 당의 논의가 있고 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외국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유럽의 나라들 보면 당대 당끼리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연정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그곳에 있는 의원들을 또는 당수들을 장관에 임명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DJP 연합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김종필 총리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당대 당의 협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당대 당의 협의 이후에 필요한 사람들을 입각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뭐 어떤 불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내각에 참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실 어떤 유승민도 사실 TKG에서 뭐 배신자다 그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책과 이념이 맞지 않는 데 가서 뭐 장관한다랄지 내각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앞으로 어떤 이념과 정체성에서 또 이게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아니 그래도 다들 협치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협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당에 소속된 사람을 한 명을 갖다가 장관에 임명한다고 한다면 그 전제는 그 당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찬성을 해줘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치를 한다는데 협치 자체가 어떤 이건 플렉시블한 거, 유연성 있는 거 그렇게 가야 하는데 사실 야당에서 어떤 누굴 데리고 온다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연정을 전제로 한 협치에 대한 찬성을 하겠죠. 왜냐하면 연정이라는 것은 같이 정권을 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연정을 전정으로 해서 협치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어떤 한 명을 빼내가서 내각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는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절차적인 문제랄지 또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 중에 이런 아이디어는요. 과거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정적들로 꾸려진 내각을 만들었습니다. 팀 오브 라이벌스라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전쟁 장관, 저게 말하는 남북 전쟁 장관은 자신을 가장 통렬히 비판하던 불쌍한 바보다. 링컨은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을 남북 전쟁 장관으로 썼었고 자기들과 경쟁을 했던 1, 2, 3위 쟁쟁했던 학식도 높고 이런 사람들을 국무장관, 재무장관 저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법무장관을 시켜서 저 내각들을 이끌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 저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나온 얘기인데 링컨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이들은 능력자다. 나는 국민이 이들의 봉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자, 저런 데서 이제 온 건데 저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도 잘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저런 모습 때문에 가장 지금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뽑힙니다만 적어도 21세기 현대 정치에서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연정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맞지 않는 원래는 개념이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연정이라는 개념은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어느 일당이 과반수를 점유 못했을 때 이제 연정을 꾸려서 이제 의원 내각제로서 이제 끌고 나가는 형태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협치는 지금 제1당인 민주당도 사실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역할에 있어서 입법부가 협치로서 어떤 도와줘야 될 부분을 좀 이슈별로 정책별로 이렇게 연대해 나가는 의미에서 협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정당을 달리하면서 그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을 입각시켜서 행정부를 꾸미는 그런 의원 내각제에서의 연정은 조금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재직하던 기간하고 현대의 개념이 그렇죠. 개념 자체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견해가 있고 이거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고 한 언론의 보도로 이제 화제가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제적 요소인 그 선거 전 연대를 통해서 통합내각을 꾸린 적이 있죠. 네. 김대중, 김종필, 소위 말하는 DJP 연대가 DJP 연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선거 전 연정이든 선거 후 연정은 가능한데 그 연정이 어렵다라면 개별 입각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야당도 계속적으로 국정을 발목 잡고 국정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남을 비판자 입장이 있기보다는 한 국정의 운영에 참여를 통해서 집권 경험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현재 야당으로서의 기능들을 하면서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개별 입각 정도는 소수를 허용하는 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관점에서는 환영할 일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야당하실 때 좀 협조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민주당이 얘기하셨다. 예, 다 이게 화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부의 틀을 떠나서 협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언론이 이런 식의 이 보도를 하면서 또 아까 우리 서 소장 얘기대로 그거 괜찮다, 발칙한 발상이다라는 견해는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무슨 정부가 공식 발표하거나 이런 흐름이 짐작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로 유승민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에게 경제부총리 내지는 노동부 장관의 입각 제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사되려면 이런 보도가 사전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런가요?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네. 이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입각 제의가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딱 발표가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네. 사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일이 성사될 것보다는 무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김 전 의원 말씀 듣는 도중에 본인 얘기가 이제 화제가 돼서 유승민 의원, 유승민 전 후보 본인에게 물어보고 이런 그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그걸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언론에 그렇게 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생각 없습니다. 자, 끝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 룰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정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당 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협약이라던가 그 합의 이런 것까지 필요 없지만 아무튼 개인이 그런 그 요청을 받았으면 본인 소속한 정당의
협의는 가는 과정은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해당 당사자는 펄쩍되지만 국민들은 아주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 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야당, 이제 야당이요, 당이 분명히 여러분 바뀌어가지고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야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반응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야당 의원을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야당 내부 분열을 노린 수준 낮은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말로는 야당과 협력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벌써부터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한 인사. 그야말로 뭐 그 비영남 총리로서 호남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택한 것처럼 정파를 아예 넘어서는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두 가지 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유승민 심상정 전 후보의 얘기인데 먼저 박영선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 정부가 그 열린 백악관이라고 해서 10만 명 이상이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실명으로 뭐 예를 들면 사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와대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 본인이 그런 제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불리라고 불렸던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에게도 이런 제안이 갔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노동부 장관 제안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의당에서는 사실 아니다. 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합리적인 과정 없이 입각 명당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재미나는 거 말입니다. 네. 저 해당 당사자들은 펄쩍 뛰는데 국민들은 아주 발칙한 상상이다. 참신하다. 발칙하다는 뜻이 좋다. 참신하다 이런 예, 뜻이죠. 아주 좋다 이런 뜻으로. 원래는 나쁜 뜻이에요. 발칙하니라는 말이. 네,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참신하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여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야당은 여당에서 견제 감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정부 여당이 실패하기를 기원하는 게 야당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쟁의 싸움만을 하지 말고 네. 경제나 민생, 안보 문제에서는 윈윈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연정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입각 참여를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민생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앞서 우리 의원 제안을 받은 적도 없죠. 생각도 없다. 이게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조간신문, 한겨레 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일단 뭐 박영선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이 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경제 정책과 유승민 의원이 지금 평소에 주장했던 경제 정책이 과연 이게 맞느냐부터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부총리면 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사실 거의 뭐 총괄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놓을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민주당과 유승민 의원의 경제 정책이 과연 그 정도로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일치하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의문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제로 성사되려면 이렇게 앞서 보도가 나와